저는 이렇게 지역신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무료로 한 부씩 드릴 테니까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제 지인들이 좀 많이 왔으면 했는데 오늘 행사가 굉장히 양산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행사 갔다가 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친 두 분에게 한 송이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폰을 가지고 나왔냐고 하면요, 이 폰 속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검색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럽니다.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건데 우리 대표님께서 저를 좀 너무 과하게 소개하셨지만 저는 시를 잘 못 쓰는 시인입니다. 왜 제가 시를 쓰게 됐냐면 살기 위해서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글쓰기를 많이 하고 또 시에 대한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역신문 제가 올해 16년 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레기라는 말 있잖아요. 기자 쓰레기 하듯이 참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썩 자랑스럽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신문을 시작한 이유는 올바른 저널리즘, 공정한 저널리즘,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한번 구현해보자. 그리고 모두가 중앙 중심, 서울 중심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런 세상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부산에 살고 있으면 부산, 그리고 부산 남구에 살고 있으면 부산 남구, 그리고 내가 양산에 살고 있으면 양산, 그리고 이 금호 11길에 살고 있는 이 주민이라면 금호 11길의 공동체의 삶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휴일날 나갔을 때 산책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가고, 그리고 우리 동네의 환경은 어떻고, 교육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예술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들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죠.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고, 강남 8학군의 교육 환경이 학원비가 얼마고, 양산 특히 물금 혹은 석산에 있는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한테 거의 99% 일방적 어떤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필요한가? 전혀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정말 방송을 통해서나 알아도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중앙일간지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누구 집에 강아지를 몇 마리 낳고, 누구 집 엄마가 뭘 했고, 누구 집 할머니가 한글을 깨쳤고, 이런 소소한 소식들이 지역들을 한테 아우르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미 제 선배들은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작업들을 해왔죠. 그런데 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지역신문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고 지역신문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신문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조 무슨 신문에 났더라, 중 무슨 신문에 났더라, 부산일보에 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간간히 양산 시민신문에 기사가 났던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이 중요한 자기들을 알리는 혹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이런 지역신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지역신문에 10년 가까이를 이제 7, 8년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단 하루도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쉬었느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체육대회를 하면 그게 같습니다. 초대하든 안 하든. 그럼 내빈으로 소개를 해요. 양산시민신문 김명관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양산시민신문 알리려고. 그것들을 7, 8년 하고 토요일 단 한 번도 쉬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글을 쓰긴 했지만 시를 쓰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인이라는 게 꼭 우리 한국 사회는 등단을 해야 시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시는 쓰는 순간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런 자격을, 라이센스를 요구하죠. 근데 시인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 더러워가지고 등단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를 잘 못 쓰는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인이 시를 쓰고 그것들을 읽는 독자가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시인의 품을 떠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다, 혹은 너무너무 달콤하다, 혹은 너무 슬프다,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각각의 느낌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썼는데 어느 날 시를 쓰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그때가 이제 50이 딱 되는 해였어요. 제가 지금 올해 56입니다. 근데 젊다는 겁니까? 아니면 많다는 겁니까? 네. 지금 방금 표정이 오 하는 거 보니까 한 60대 보이는데 뭐 이겁니까? 아니면 한 49 좀 보인다는 그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 미용실에 가가지고 5,000원 주고 드라이를 하고 왔습니다. 네. 내가 너무나 힘겹게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방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나를 존중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49 되는 겨울에 제가 50대는 1월까지 정말 심하게 알았습니다. 온몸이. 그래서 제 시가 50견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때 쓴 시가 50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행복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지역신문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행복할까?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어떤 본질적 같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쌍방향의 소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간간히 일요일마다 사람들에게 그 음악을 한 편을 선정해가지고 음악을 한 편씩 해가지고 한 수백 명에게 일요일 날 막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 음악에 대한 해석도 곁들이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전화를 받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막 울려요 지금. 그만큼 제가 전화가 하루에 보통 카톡이 한 500통 이상 오고 문자 같은 경우도 수백 건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그냥 공해 속에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어떤 그쪽이든 나든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뭐 시민신문 음악다방 해가지고 제가 보낸 적이 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시를 카카오 스토리라는 거기다가 제가 시를 사람들한테 댓글을 아침마다 저랑 친구에게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시를 한 편 새벽에 몇백 명에게. 그랬더니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글을 하나 올리면 많게는 900명씩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 와 소리 나와야 돼요. 900명 댓글 달리면 엄청난 겁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 스토리를 잘 안 하고 페이스북 같은 이제 SNS를 중에서 페이스북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페이스북의 담론이 카카오 스토리보다는 좀 무겁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댓글에 시를 하려면 굉장히 짧은 걸 해야 돼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짧은 시만 선택하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요일날 한번 마음먹고 시를 한 편 쓰고 시에 대해서 군더더기. 그래서 여러분들 샵 표시 우리 거기 군더더기 딱 쳐보시면 제가 보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김명관 시인을 치든 아니면
네가 샵 표시해가지고 군더더기를 딱 해놓으면 제가 했던 글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뜰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목도 없이 시 한 편 하고 그 시에 대한 해설, 제 나름의 해설. 그러니까 문학평론가적 재미없는 해설 말고요. 문학평론가들 시 해석한 거 보면 진짜 재수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뭐야? 그는 진짜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한 거고 일반인들은 학자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냥 맛있네, 구수하네, 좋네 여기에 공감이 가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문학평론가만큼의 실력이 안 되니 자기들의 일상의 언어로 제가 군더더기를 써서 보냈더니 세상에 몇백 명이 보냈더니 이게 생각지도 않은 폭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보내봤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들이 댓글을 달지 말고 내가 한번 정말 이제 사람들이 행복해하니 내가 댓글을 한번 시를 한번 배달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시로 여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시로 여는 아침 김명간 치면 일부 좀 나올 겁니다 지금. 근데 시로 여는 아침 요즘 보면 제가 했던 그 포맷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상상을 못할 만큼 많아졌던데 그래서 시로 여는 아침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시 못 쓰는 시인. 제가 어떤 형태로 보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3시간쯤 걸려요. 많이 걸리면. 어떨 때는 날씨, 계절, 제 감정. 근데 오늘 이 시가 전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보면 그 시가 확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한 시인들 그리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시들을 제가 얼마나 리서치를 했겠습니까?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시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군더더기를 쓰는 거예요. 그 시에 대한. 근데 제 시도 가끔 끼워서 팔았어요. 한 달에 한 편 정도 졸시 해가지고. 근데 가끔 시인들이 그 졸시란 말 좀 쓰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제 주변에 문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말은 이래도 저도 제 시에 대한 자부심이 솔직히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시집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작은 시집, 동인지 이런 거는 많이 냈지만 왜 못 내느냐 하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저는 모든 시인이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 시를 한번 읽을게요. 3. 너에게 취하다. 여기 이 시는 광안리 그 횟집 동네에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꾸역꾸역 오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제 초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제가 등을 두드려주고 그때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번개를 했었는데 얘가 술을 못 먹는 애인데 기분이 좋아서 많이 마셨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술을 잘 못 먹는 아이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한참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한 편의 시를 썼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3. 너에게 취하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남천동 횟집골목 한 여자가 꾸역꾸역 삶을 토해내고 있다. 빈속에 채웠던 존데이 서너뱅에 취한 듯 짙은 삶의 그림자에 취한 듯 아직도 더 쏟아내지 못한 아픔은 금푸른 저녁 바다 위 별이 된 슬픔으로 하나씩 떨어진다. 이렇게 쓰고 군더더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쓰는 군더더기가 대체로 이런 식의 군더더기를 씁니다. 군더더기. 그동안 참 많이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신 뒤 쓴물까지 쏟아낸 것들이 술이 아니라 제 삶이었습니다.
날숨만으로는 도저히 토해내지 못하는 삶의 그림자들. 그런데 무엇이 이 여인을 힘겹게 했을까요? 이렇게 노래 한 편 해서, 이렇게 유튜브 노래 한 편 해서 보내줘요. 근데 다른 시인들은 금방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문학적으로 멋있게, 그러면서 소통하듯이 묻듯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1년간 그 반응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냐면, 저는 한 1년 동안 1100명에게 매일 새벽 6시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100명에게 보내면 얼마나 걸리냐면 1시간 10분이 걸립니다.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처음에는 토요일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술을 먹어도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제가 한 약속이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택배가 오기 시작해요. 신문사로.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많이 오면은 막 하루에 몇 건의 택배가 오고 온갖 선물들이 막 전국에서 답지를 해요. 시로 여는 아침을 받았다고. 물론 저는 이것 때문에 뭡니까? 아침마당도 출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아침마당 작가가 그 시로 여는 아침을 보내시는 분이시냐고. 맞다고. 아니 이게 너무 폭발적인데 좀 아침마당에 나와줄 수 없느냐고. 그 아침마당에 김명관 클릭하면 유튜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소통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그 시로 인해서 굉장한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시 한 편, 최근에 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시를 잘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트로트 곡, 나이가 들면 트로트가 좋아지지 않던가요? 네. 왜냐하면 그 가사가 진짜 삶이거든. 근데 이런 어렵고 시가 어렵고 여러분들 그 신춘문예 당선되는 시 보면 진짜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유명한 시인들 아주 유명한 시인들을 많이 알아요. 제가 종합문예지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시들을 일부러 그런 시를 선별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해를 못해요, 사실. 진짜입니다. 마치 그런 시를 뽑아야 그 신문사에 건의가 서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과 우리가 바라는 문학이 괴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로트가 다른 말로 하면 뽕짝이 너무 와닿잖아요. 눈물도 왈칵 쏟아지고 그런 것처럼 트로트를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그 시가 쉬워야 돼요. 그래 어느 시인도 우리가 많이 하는 교과서에 배웠던 시들이 어렵던가요?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 어려운 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들이 어느 날 일년이 어떻고 이거는 서정시고 서경시고 이거는 뭘로 의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시는 그냥 내가 느끼면 되거든. 내 방식대로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나마 제가 시인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는 무시하시고 내가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각자에게 옳은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쉬운 군두들이 그 시를 아주 쉽게 해석해서 보내니까 반응이 이제 폭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저는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행복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문사 방문도 엄청 많이 했어요.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저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를 보내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많아요. 이런 것도 왜 많으냐 하면 신문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은. 근데 제가 조금 외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삶을 저는 배웠거든요.
이제 말을 조금 돌려볼게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다면 들은 보셨죠? 네. 아니 이분은 읽으셨을 겁니다.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 다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못 만났어. 못 만날 거니까. 결혼을 못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 핸드폰이 있었다면 로미오 줄리엣이 자살했을까요? 소통이 될 수 없었잖아요. 소통이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몬테규가의 로미오, 그 다음에 케블리카의 줄리엣, 이 원수지간의 집안에서 둘이 어쨌든 블라블라블라블라 사랑하고 어떡어떡 해서 방해가 있고 뭐 어쨌든 등등등등 했는데 어느 날 로미오는 뭐 사촌을 죽이고 뭐 추방되고 뭐 이제 줄리엣은 결혼을 강제해서 해야 되고 근데 줄리엣이 로렌스 신부님한테 묻잖아요. 나 해야 된다 결혼. 뭐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죽어버리겠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42시간 동안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리고 42시간 동안 뒤에 딱 깨면 그냥 상쾌하게 깰 수 있는 약이 있어. 그 네가 죽고 관으로 니는 간에 덮이고 그리고 로미오에게는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 둘이 싹 만나가지고 결혼해. 이게 로렌스 신부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로미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뭐 하인을 보냈는데 그 하인이 또 재수없게도 뭐 무슨 전염병에 걸린 뭐 집에 잠깐 들렸다 나오는 바람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전달도 못하고 모든 정보가 차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리엣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미오는 갔더니 나는 뭐 줄리엣의 그 결혼해야 될 남자 죽여버리고 자기도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줄리엣은 42시간 뒤에 깨서 보니까 사랑하는 로미오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칼 가지고 그냥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죠. 이런 그 셰익스피어의 어떤 이 희곡이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로미오 줄리엣이 야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이런 거 있으니까 너 절대 오해하지 말고 너 제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했다면 그 사랑은 비극이 아니라 아주 멋진 브라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과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삶은 안 사는가? 우리 일상에서 일방적인 어떤 소통은 아닌가? 쌍방향성의 소통이 중요한 것들을 고민해보지 않았는가? 내가 주는 것들이 정보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시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든 한 편의 시가 1000명에게는 1000가지의 반응이 오죠. 그럼 1000가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내는 것들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 하필이면 수요일이야. 비가 오네. 막 비에 관한 시를 보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시 한 편을 보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3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단했는데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지금도 카톡에는 그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통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좀 해보면 될까? 가족, 친구,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그 소통의 전제가 서로가 행복하기 위한 소통인지 아니면 나만 행복하기 위한 소통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정말 좋은 것은 서로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언저리 시간 이후로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다면, 내만 행복한 게 아니고 너도 행복한, 좀 진부하긴 하지만 우리 전부가 행복한 그런 소통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공부는 결국 집중력 브레인러닝 부산센터 부산 행사 정보 플랫폼 놀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